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현대차 20만원과 기아차 6만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목표가 도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 때와 3분기 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때와 3분기 때의 상황이 좀 달라요. 시장 인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종이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은 일반적이었고 수급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때 동반하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억울하게 하락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장부 기준으로는 그냥 평상시 수준 주가가 박스권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억울하게 하락했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을 할 이후의 상태였었고 3분기 때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 이유는 20만 원까지 얼마 안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 매출이 괜찮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나오는 2021년도에 나오는 전기차 신차 시리즈나 이후 후속작들에 대한 모멘텀이 미리부터 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매출이랑 이게 실제 매출이라고 하면은 매출 상향 곡선이랑 실제 주가의 괴리감이 좀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원래 주가는 이전 매출, 현재 매출은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매출, 전망을 현재 시점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차 기대감이 4분기 때와 내년 상반기 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뉴스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복불복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의 리포트를 최근 한 달치를 봤거든요. 9월 달 거를. 7월 달이랑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딸리기는 하는데 매출 규모 면에서 판매 대수 면에서는 판매 수량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판매 단가 인상과 그리고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 때문에 코로나 상황 대비해 가지고 판매 수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업계에서 전망하기로는 코로나 시국 무시하고서 매출, 영업이익 부분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코로나랑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다른 업종은 다 죽을 쓰는데 언택트랑 의외의 부분인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완성차 쪽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당연히 증권가에서는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시점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반영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이랑 내년 2021년 신차 기대감이 더 추가로 반영될 거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에 20만 원 미리 걸어두고 솔직히 더 높게 부르고 싶은데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 급진적으로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수급 이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서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당장 요 흐름이 한 번에 일반 소형주, 중형주, 테마주가 움직이듯이 가는 그런 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봉과 음봉의 반복, 혼조세로 보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지속된 이후에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아차랑 비교를 해봐야죠. 뭐 다른 종목과 비교해볼 그게 없습니다. 뭐 해외 주식이랑 아니죠. 해외차 완성차 기업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거의 5대5 수준에 도달하니까 해외 차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때문에 생산 시설이 좀 안 돌아갔었어요. 가동 중단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매출 인식 부분에서 살짝 딜레이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차가 먼저 올라올 때 기아차가 좀 뒤늦게 올라온 감이 있고, 기아차 역시도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5만 원, 지난주죠. 이틀 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5만 원 일단 먼저 찍은 것이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만 신작 모멘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아차까지도 신차 모멘텀이 받쳐주다 보니까 카니발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의외로 괜찮았다 보니 코로나가 끝나가는 4분기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증권가의 전망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워낙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고, 뉴스가 다, 리포트가 다 좋은 쪽으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량 넘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종목을 끌어올릴 때 일단 베이스가 되어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언택트죠. 코로나 시국에 가장 최대수의 탑픽으로 올라갔었던 언택트인 거고, 컨택트 중에서 의외로 그냥 소소하게 잘 버틴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완성차다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끌어올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위로 올려줄 겁니다. 대신에 B와 같은 조정이 연말에는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목표가를 먼저 찍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20만원, 기아차 6만원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했던 것이 좀 그렇긴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수급이 잘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된 매도세, 차익 실현 성향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고가 조정이 나왔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아리까리한 위치이긴 한데 요거 걱정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거나 내지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찍혔을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라고 볼 게 없고, 본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45,000원, 43,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5만 원을 돌파했다가 늘리고 나서 가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 소멸, 그것이 나온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차트적인 면에서나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뉴스 나올 때, 리포트 나오고 나서 매물 쏟아지는 거는 고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어김없이 반영되었었던 대형주에서 나왔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기아차 역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 전에 한 번 더 올려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핸들링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지금 초록색 선으로 그어놓은 게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중기 이동평균선이고 내년 실적이 반영될 만한,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할 만한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돼서 2021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목표가를 20만 원과 각각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막 19만 4천 원에서 19만 6천 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만 한 7천 원, 아니죠, 5만 5천 원을 봅시다. 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가지 못하고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 간졸이면서 계단식으로 아주 작은 폭으로 끌어올렸다가 훅 무너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도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니까 완전 소액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3분기 실적 반영되고 나서 조정 나왔을 때, 크게 조정 나왔을 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60일 이동평균선 근접했을 때 매수하는 게 맞고,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16만 원까지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요거는 아마 12월쯤에 그때쯤에나 가능할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차라리 아싸리 이번에 관망했다가 나중에 보시는 거.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근접했으니까 이제는 비중 축소 단계로 보시는 게 맞다. 추가 매수할 단계가 아니다. 불타기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외에는 현대차와 기아차랑은 살짝 거리감이 있어요. 현대차와 협업한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철저하게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차 외에 다른 종목들은 다 테마성이니까 그거는 이슈대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철저히 실적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철저하게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그 패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일정이 가시화가 되고 프리뷰가 더 쌓이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3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20만 원과 6만 원이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